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5월 22일. 오늘은 손정민 익사몰이 경찰 배후는 지금 경찰이요 거의 이제 손정민은 익사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경찰이 내놓은 목격자의 증언만 있는데 그 증언 자체가 너무나 황당해요. 도대체 일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목격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초에 손정민 친구 A가 했던 얘기하고 그 증언들이요 다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짜맞췄다고 해도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증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그런 증언들이 막 쏟아지냐 하면은 네티즌들이 이 추적을 해가지고 손정민이 피살됐을 가능성, 그 증거들을 탐구하고 그게 확 떠오르고 하면 그때마다 그걸 반대하는, 그걸 희석시켜버리는 증언들을 목격자 말을 빌려가지고 증언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말이야, 손정민이가 손정민 친구 A가 잠이 들어가지고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 변호사 말로 할 것 같으면 블랙아웃 됐다고 하는데, 지금 블랙아웃 아니었던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건 이따 딴 강의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도 그죠? 손정민 말만, A, 동석자 A 말만 그대로 경찰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몰상식한 수사도 안 해요, 지금 경찰이. 아니, 증거를 분석하고 증거에 대한 해석을 내놔야 수사지. 증거 해석은 하나도 안 하고 쓸데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증인들의 증언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경찰들은 정말 경찰이 이런 수준이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경찰들요, 그래도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왜 그 손정민을 경찰이 익사로 몰아갈까? 결국 A가 안 죽였다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어떤 배우가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짐작하고 있죠. 그걸 오늘 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경찰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A가 만취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 변호사 말을 빌면 A는 그 시간에 블랙아웃이었다. 그래서 A가 손정민을 어떻게 가해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손정민이 익사했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부검 결과 그거는 익사 추정입니다. 그러면요, 익사 추정이라면은 물에 들어가 있기 전에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사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정민 익사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우선요, 경찰이 정말 웃겨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나와도 다 외면하고, 그 다음에 진실은 철저히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뭘 찾고 있습니까? 핸드폰 찾고 있죠, 그죠? 핸드폰 찾고 있는데, 핸드폰 내용은요,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 아이폰에서는요, 새로운 핸드폰을 재발급할 때, 과거에 있던 데이터, 그 내용들을, 그죠? 다 고스란히 입력시켜 준대요. 그러면은, 재발급 받으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 헛수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부 쇼다는 얘기입니다. A의 폰을 재발급 받으면 내용 그대로 다운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헛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건의 전모를 거의 다 추적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신에 뭘 하고 있다? 한강 수색 쇼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잠수사가 한강에서 아이폰 8 레드,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찾아냈죠. 찾아냈는데, 그죠? 이게, 그죠? A폰하고 기종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편의점에 갔을 때 A가 핸드폰 가지고 뭘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이게 A가 가지고 있는 그 폰이 아이폰 8 레드래요. 이게 한정판이라 가지고 아주 희소하대요. 희귀하대요. 그러면은 수거한 폰하고 수거한 폰이 A폰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그죠? 그런데 경찰은 그거 아니다. A가 아니다. A폰은 색깔이 다르다. 스페이스 그레이다. 이렇게 발표해 버린 거예요. 아니, 스페이스 그레이라는 것을 경찰이 어떻게 알았냐? 이 분야에 좀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걸 유튜브가 추적한 걸 보면은, 완전 깨졌잖아요. 그죠? 박살났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그 핸드폰을 복구하는 데만 해도 한 열흘 걸린대요. 그 다음 복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원이 켜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유 번호를 식별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된대요.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대요.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이게 아이폰 비밀번호 풀기가 그래 어렵대요. 그래서 이걸 푸는 데는 보통 몇 달씩 걸린대요. 근데 디지털 포렌식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다 그랬어요, 경찰이. 그런데 어떻게 고유 식별 번호를 알아가지고 A의 폰이 스페이스 그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대놓고 거짓말을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손정민이 사망했을 물에 투척되었을 거로 추측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인데, 그 시간 즈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3명이 막 달려가는
유튜브가 CCTV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YTN에서 보도까지 됐던 이상한 일이라고, 저 모습은. 그 새벽 4시 얼마에, 그죠? 막 세 사람 달려가고. 근데 애초에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사건을 버렸어요. 그 뒤에 유튜버들이 그 추적한 걸 보니까 전화 한 통 했대요. 그 당사자한테. 또 하루 불러가지고 뭐 간단하게 조사하고 그냥 참고인 조사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골든 영상에는요, 여기는 막 증거 창고입니다. 증거 창고. 근데 이것도요, 골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도 정말 정밀 여러 가지 추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태에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의 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늘하고 골든이라는 얘기는 가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패스 시켜보려고. 그런데 그죠? 그 동영상에 볼 것 같으면요, 음성은 그대로 나와요. 음성은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 어린 아이 목소리로 어떤 말이 나면 어이 아저씨, 아이 아저씨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MBC 화면에서는 아이 아저씨라는 말이 안 나오고 솔직히란 말로 바꿔치기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그죠?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아이 아저씨란, 아니, 두 사람 친구 사이에 무슨 아저씨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딴 사람이, 그것도 어린 사람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게 확인되는 증거가 이 골든 영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완전히 패스시켜버린, 증거를 아예 강물에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골든이 가수가 돼버리면요, 거기 나온 얘기들이 전혀 말이 안 통해요. 그 다음에 경찰이 어떤 경찰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손정민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손정민 실종건과 A는 무관하다. 아니,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아예 이때 이미, 그죠? 경찰 간부 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때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결말이 딱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건 예단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오다가 있어가지고 이 결말이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다. 그게 결과가 뭡니까? 적으로 가는 겁니다. 뭐예요? 익사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4시 32분에 토끼구를 통과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귀가를 했다. 그래서 그때 귀가할 때 탔던 택시 기사 또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요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확인했다. 그러면 이것도 중대한 증거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이에요. 근데 이걸요, 정의 TV라는 데서 이 젊은 친구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걸 실제 해봤어. 뭡니까? 거기서 실험이라고 할까? 실제 실행을 해봤어요. 근데요, 4시 40분에 그 지점에서는, 토끼굴 나와서 그 지점에서는요, 택시를 그렇게 빨리 탈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천만다행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와도, 그죠?
다 갔다 오는데 자기 집이 어디 서울집인데 뭐 익숙하지를 않으니까 다 갔다 오는데 53분 만에 현장에 다시 돌아왔대요. 아니 그 오지도 않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 복귀하는데 단 53분이 걸렸다. 이거는요 정말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A가 뭐 축지법을 쓰는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요. 아니 이 중대한 사태에서 그죠? 단지 옷 갈아입으러 그 시간에 집에 갔다 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거는 어떤 있잖아요. 그죠? 말 못한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사정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그저 유튜브들이 추적해 보니까 요 나가는 사람이 A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왜? A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 뭐예요? 사진이 나오고, 2시 18분에 찍은 사진 있죠, 그죠? A가 조앉아 있고, 손정민이 아주 빳빳한 자세로 누워있는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이 나오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SBS 보도에 술을 9병 구입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영수증에, 그죠?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내놓으면서 그 영수증을요,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내놔.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정민이 아버지가 기자한테 근거가 뭐냐 물어보니까 기자가 근거 제시를 거부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이게 왜 그 짓을 했을까? A가 만취해가지고 잠을 들어가지고 블랙아웃 됐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하는 A 측의 만취 시나리오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 아니고는 안 하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얘기할 수 있냐 하면요, 이게 술 9병 구입했다는 게 사기라는 걸 종이의 TV 그 젊은 친구가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증명을 했냐? 그 편의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세 차례 샀는 물건 산 영수증을 재발급을 받았어요. 재발급을 받아보니까 11시 14분에 첫 번째 살 때 그때 소주 1병, 막걸리 2병을 샀어요. 그 다음에 2차, 3차에서는 술을 구입하지를 않았어요. 그 영수증이 다 나온대.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편의점 말고 딴 데 있냐? 없어요. 그 근처에 살 데가. 그러면은 지금 경찰과 언론이 경찰은 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요. 술 9병을 그들이 두 사람이 다 마셨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막 이런 코멘트를 해요. 거의 SBS하고 경찰하고 같이 노는 거죠. 그게 뭘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이 술 9병을 소주 4병, 청주 2병 이렇게 9병을 마셔가지고 완전히 너가웃 됐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고 경찰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 증거를 또 무시했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2시 18분 사진, 목격자가 봤던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죠? 그 까치발로 앉아있는 A가 까치발로 앉아있는 사진. 이걸요, 완전 적어도 그 사진이 나왔으면 그 사진이 뭘 의미하는 그런 걸 경찰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은 그것 정도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데, 결정적 증거인데, 그걸 추적을 안 해요, 언론이. 하나도. 한국의 기자들 진짜 혀깨 물고 죽어라. 그 목격자 증언을 보면요, A가 손정민 몸에 어떤 작용을 했죠, 그죠? 올라타고, 그 다음에 모로눕히, 대자로 뻗어 있는 걸 모로눕히였겠죠, 그죠? 안 그러면 그런 모로눕는 자세가 나오질 않았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니까 펄썩 떨어졌죠. 그 다음에 주머니를 뒤졌죠. 이럴 때 손정민이 전부 무반응을 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손정민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요 A가 아니고 손정민입니다. 움직였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은 손정민이 이미 죽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면에 A가 멀쩡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가방 메고 까치발로 앉아가지고 핸드폰 갖고 논다는 거. 까치발로 앉는 거요. 그거 잘 안 돼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그거 안 되는 사람들 제법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그 댓글을 보니까 남자들은 그걸 잘 안 된대요, 그게요. 까치발 앉는 게. 근데 손정민, A가 남자잖아요. 만취돼가지고 그래 앉을 수 있다고요? 참.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사진 위쪽에 4명이 나오거든요.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을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경찰에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건 전혀 조사도 안 했어요. 조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이렇게 증거는 다 피하고 수사는 전혀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면 고비고비 황당한 증언들을 내놔요. 증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사실은 어떤 놈인지 몰라. 우리 아무도. 유령이 증언을 한지도 몰라요. 그 증언, 황당 증언의 내용도 황당하지만은 황당 증언이 핵심이 뭐냐 하면 전부 A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A가 죽인 거 아니야. 이거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경찰이 무슨 후원을 받고 있나? 보세요. 3시 37분에 그 엄마한테 전화가 걸어가지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죠. 그때 경찰이 이제 그때 이 전화할 때 정민이가 옆에 앉아 있는 걸 본 증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누군지는 몰라. 근데요, 이거는요, 맞는 말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A가 A가 최초에 했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저가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자기 아버지한테
정민이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아니,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는 하나도 없이 정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증언을 꺼내가지고는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죠? 3시 38분까지 그 손정민이가 살아있었다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3시 38분 이전에 거는 조사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증인의 말하고, 그죠? A의 말, 당사자인 A의 말하고 어느 말이 맞을까 말이야. 불문가지잖아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찰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4시 28분에 지나가던 행인이 A가 평지하고 경사면하고 그 위험한 지역에 누워 있는 걸 보고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깨웠다. 이랬거든요. 근데요, 최초에는 4시 28분에 깨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죠? 경찰이, 이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해요. 참 골 때리지, 경찰이. 무슨 이유로 극할까? 근데요, 뭐가 나와버렸냐 하면은, 4시 22분에서 4시 34분 사이에 A가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28분에 자고 있었다는 얘기는, 28분에 깨웠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되잖아요. 거짓말이 들통나버린 거예요. 들통나버리니까 부랴부랴 그 시간을 4시 20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22분부터 동영상이 있으니까 22분 이전에 깨운 걸로 만들어요. 이거는요, 증거 조작을 한 거죠. 증거 날조를 한 거죠, 날조. 이건요, 앞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수사기관에 증거 날조를 할 경우에는요, 무기징역 이상에 처해야 돼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보면요, A 가족의 주장하고 경찰이 내놓는 증언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가요. 사촌 형이 4월 26일인가 그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4시 30분에 행인이 깨워서 A가 일어났다.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A 가족의 주장하고, 그 다음에 A가 처음에 모르겠어요. 4시 반쯤 잠이 깼다 그랬죠. 그죠? 그때는 깨워서 깼다 소리도 안 했어요. A는. 우연히 깼겠죠. 깼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촌형은 깨워서 깼다. 그 다음 경찰은 처음에는 30분하고 4시 30분하고 비슷하게 시간 4시 28분으로 했다가 그게 그 동영상으로 거짓인 게 들통이 나니까 4시 20분으로 바꿉니다. 그렇다면은 A 가족하고 경찰하고 짜고 치는 거, 짜고 노는 거 아니냐. 공조가 드러난 의심이 돼요.
이것도 목적이 뭡니까? A는 만취해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손정민 사망하고는 무관하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A한테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잠자는 게 알리바이입니다. 깼을 때 그때는 누가 없었어요? 손정민이가 옆에 없더라. 그러니까 얘가 잠자는 사이에 손정민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발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 강에 걸어 들어가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로 꾸미러 가는 겁니다. 참 이렇게 있잖아요. 경찰이 왜 이렇게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낚시하던 사람이 어떤 남자가 4시 40분에 수영 한강에 걸어 들어가다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평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걸 봤다. 뭐 사람마다 7명의 증언 내용은 조금씩 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증언입니다. 보세요. 호세 이 7명을 사람들이 그죠? 조선족 아이가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7명 중에 2이가 친구 A 보호 모임 간 사람들의 모임이 카톡을 해요. 카톡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제 글로 올렸는데 올린 글들이요. 정말 이 한국의 문법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들을 막 쓰는 거예요. 여하튼 7명이 목격한 것이 맞다면은 보세요. 추운 새벽 4시 40분에 한강에 입수해가지고 옷을 입은 채로 수영을 한다. 아니, 첫째로 자살을 의심하겠죠. 아니면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초긴장해가지고 관찰을 하든지. 우선 7명이 그죠? 7명이 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7명들이 이심전심으로 이거 구출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불과 80m 거리라는데. 그래가지고 구출해가지고 112 또는 119에 신고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 게 거의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냐 하면은 추운 새벽에 옷 입고 입수해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대요. 미친놈들이. 그 다음에는 그래 들어가서 빠져 죽든 말든 저거는 나오는 거 보도 안 하고 그냥 짐 챙겨가 집에 갔대요. 다시 뭐 몇 분인가 뭐 집에 갔대요.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도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죠? 그 위험한 사태에서 말리지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는 자살 방조 죄인들이, 범인들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때맞춰가지고 목격자가 나타나가지고 황당한 증언을 하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사건이 전 국민이 떠들어가지고 전 국민이 관심사가 된 이 사건이 실종 23일 만에 목격자가, 그것도 황당한 내용의 목격자가 나왔다는 게 말이 돼요. 사망 이후에도 18일 지났어요. 이건요, 경찰이 날조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나를 경찰이 고발하라 그래요. 그러면 내 이 7사람을 이 증인으로 불러내가지고 사실을 추적할 자신이 있어요.
네티즌들이 손정민 의문사 진실을 추적해가지고 손정민 피살 윤곽이 이제 거의 드러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완전히 그 사상 누각이 돼버리죠.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5월 17일 날 위기를 느낀 이 사람들이 총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A 가족, A 변호사가 A를 대신해가지고 입장을 표명하죠. 그죠? 그래서 그 표명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핵심이 뭡니까? A는 그때 뭐였다? 블랙아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만취해가지고 그 자느라고 아무것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절대 범인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죠? 근데 경찰청장은 그죠? 하나 마나 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그 희한한 거는 같은 날 친구 A 보호 모임이 만들어진대요. 230명이 참여했대요. 아니, 이런 일에 230명이나 참여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건요, 조직적 위해서 백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건 불가능해요. 어느 미친놈이 말이죠. 이런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A를 보호하겠다 그래요. 아니,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초등학생도 그죠? 이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총반격하는 그 다음날 바로 자살 방조를 했는 그 죄인들 7명이 목격자로 둔갑해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 목격 얘기도 그죠? 신빙성을 떠나가지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80m 바깥에 봐가지고 남자인 것만 확인했지, 손정민 비슷하다는 것도 전혀 확정이 안 돼요. 보세요. 한강 입수자의 수영하러 들어갔다는 한강 입수자의 신원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찰 발표였어도. 그죠? 근데 그걸 왜 이 시점에 발표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발표하냐. 그거는 뭐예요? 대중에게 뭘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손정민이 자기 발로 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익사했다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발표하지 말아야 될 걸 발표한 겁니다. 경찰이 범죄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자살 방조 범죄자에게 수당을 또 12만 8천 원 줬대요. 수고했다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사건과 확실히 관계됐다는 것도 전혀 스스로 경찰 톡하잖아요. 그게 손정민이라고 특정 못 하잖아요. 바다에 들어간 게. 그러면서 왜 이런 걸 발표하고 했냐? 손정민을 익사했는 걸로 몰아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사를 기피하고 있죠. 경찰이. 정말 엄청난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죠? 여러 개 나와요. 그런데 그거 다 외면해요. 첫째, 혈흔. 이 YTN 그 영어 뉴스에서 보도된 거죠. 그것도 그냥 한강에 혈흔이 있었다가 아니고 손정민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혈흔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도 하고 이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발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2월 18일 사진 2시 18분 사진 A가 멀쩡하다는 것, 그 다음 손정민은 거의 사망으로 보인다는 것, 그 상태가 다 거의 나오잖아, 그죠? 왜 이거 분석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손정민이 폰 데이터, 손정민 폰에 그 사건 당일 4월 25일 1시부터 다시 35분까지 그 손정민 폰을 사용한 데이터 사용 내역서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경찰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잖아. 경찰이 이걸 그죠? 철저히 외면해요. 이건요, 내가 볼 때는 A가 범인이라는 꼼짝없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 A의 핸드폰 내용 추적을 회피했죠. 그죠? 재발급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도대체 증거인멸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신발은 버렸잖아요. 그 다음 옷이 어디에 됐는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뭐가 묻었는지 뭐 어떤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해요. 그 다음에 돗자리도 누군가가 수거해가지고 치우는 게 그 동영상에 확인돼요. 근데 이것도 수사를 안 해요. 하는 짓은 오로지 핸드폰 수색쇼. 수사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사했다 하면 그게 큰 착각입니다. 제 말 얘기하죠.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황당무계한 증언만 경찰이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혈흔 수사도 YTN에서 보도된 건 연합뉴스 아닙니까? 그러면 YTN에서 보도했다면 초기에 이 혈흔 문제가 그죠? 딱 이 취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취재를 금지를 시키지 않았다면은 이건 어떻게 됐어요? YTN에서만 보도했을 게 아니라 연합뉴스가 관계되는 거니까 이거는 모든 언론이 다 보도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 언론에서는 단 한 군데도 안 나왔죠. 다만 YTN 영어 뉴스에만 나왔죠. 이거는 뭡니까? 경찰은 수사 기피를 했고 언론에 대해서는 보도 통제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도대체 경찰, 언론, 청와대, 정치권이 다 비정상이다. 미친 것 같다, 내 눈에는. 지금요, 국민들은 역대급급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국민이요, 국민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지금 뭐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죠? 주권자로 가고 있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 한 달 동안, 오늘이 22일이니까 25일 날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거의 한 달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정도의 관심은요, 2002년에 월드컵에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 이상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관심이에요. 그만큼 있잖아요, 그죠?
이 사건에 대한 그 충격도 클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의식, 진실에 대한 의식, 진실과 정의를 갈구하는 주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열망이 지금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하에서 유튜브와 네티즌들이 막 열렬하게 추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집단 지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요, 범인을 못 밝히면은, 저는 언젠가는 이거는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못 밝히면은 이거 국민 트라우마가 될 거다. 국민 트라우마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경찰에 대한 전면 불신, 또 하나는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 언론에 대한 불신 뿐만 아니라 손정민 같은 총망받는, 그 다음에 손정민 집안도 보면 제법 빵빵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찰이, 언론이 총동원돼 가지고 묻어버린다면은 누구의 생명이 지금 이 나라에서 안전할까? 모두 내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이건. 불신과 공포의 트라우마. 만약에 이번에 단순 익사 처리하게 되면은요, 재수사 공약을 하는 사람이 난 대통령 당선된다고 봐요. 그래서 재수사 공약을 안 한 사람은 난 대통령 무조건 안 된다고 봐요.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주는 한국인들이 관심도 크고 이 단순 익사 처리됐을 때 그 깊은 좌절감도 크다는 겁니다. 미친 경찰. 자, 경찰이 한 짓이라는 뭐냐면 A는 만취했고 손정민은 익사했다. 이걸 짜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짓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뭐로? 그것도 증거는 하나도 안 내놓고 뭐만 가지고 증언으로 단지. 그 증언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도 없어요. 이걸 믿으라고요?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그래서 증거 수집 등 수사는 전혀 안 하고 알리바이를 증인 놀이를 통해 가지고 증언 놀이를 통해 가지고 A 알리바이를 입증해 준 역할밖에 안 했다. 경찰이 A 부하들이냐, 부하 집단이냐. 그래서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기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공권력이 경찰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이 공권력이 가해자로 보이는, 범인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A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언론도 키고 있죠. 모든 언론은요, 결정적 증거를 회피하고 있어요. 2시 18분 사진 이거만 제대로 전문가 찾아가지고 해독해도 그죠?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손정민 폰 데이터 사용 내역서 이거 추적해야 돼요. 추적하는 언론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거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만 하고 있어요, 언론이. 그 다음에 사건 해결 결정적 단실인 핏자국에 대해서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보도 금지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핏자국은요, 그죠? 사건 해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루미놀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과학주사 기법을 동원하면요, 이 핏자국, 혈흔의 주인을 추적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나온다면은 당시에 있었던 사태를 추적할 수 있고, 사망 원인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망 원인, 익사 추정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해요. 근데요, 오히려 그 댓글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A의 핸드폰 얘기도 나오고, 빨간색 핸드폰 그게 A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혈흔 보도도 나온대요. 그래서 언론이 경찰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언론이 좌우합작으로, 진보 보수가 따로 없어요. 진실을 파헤칠 생각을 안 하고 네티즌을 공격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티즌 유튜버를 공격하고 있어요. 노컷 뉴스에서요, CBS에서 하는 노컷 뉴스에서 손정민 혈흔부터 중학생 목소리까지 전부 거짓이라 그래요. 아니, 거짓이라 그런 게 그죠? 저가 추적해가지고 거짓이라고 추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경찰 말만 믿고 얘기를 해요. 경찰 말이 진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저가? CBS가. 그래서 취재를 한다든지, 증거를 분석한다든지, 추리를 한다든지 등 실사구실을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언론이. 머니투데이에서는요, 실종 당일 데이터 쓴 고 손정민 폰, 누가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손정민 폰 데이터 사용 내역서가 나왔다 그랬죠. 그거 나오니까, 거기 나온 데이터 사용을 꼭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안 하고도 그런 데이터 사용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 얘기, 무슨 교수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웃기는 게요, 보세요. 취재를 하려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내준 겁니까? SK에서 내준 거 아니에요. SK에서 공식적으로 내준 거예요. 5월 7일 날. 5월 7일자로. 그러면은 취재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SK 가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 전문가, SK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전문가한테 가서 취재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어떤 데 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 보면, 정민 가족이 5시 한 6분쯤, 하여튼 30분 이후에, 35분 이후에, 이 A로부터, 손정민 폰을 돌려받았는데, 그로부터 처음으로 정민이 가족이 사용한 게 11시 5분 43초인데, 그때까지는 데이터 사용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취재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전원이 꺼져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말고 정민이 부모한테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전원을 꺼놨느냐고. 그러니까 이건 엉뚱한 취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라는 것들이. 근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 폰의 데이터 사용은요, 사람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 사용이 안 돼요. 그게 확실해요. 왜 그래 얘기할 수 있냐면요, 3시 32분에 정민이 엄마가 정민이 찾기 위해 나서가지고 정민이 폰에다가 전화를 4번을 해요.
4번을 하는데 3번은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4번째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네? 정민이 친구가 받았죠. A가 받았죠. 그래가지고 1분 37초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근데요, 정민이 엄마가 걸었던 전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건 전화를, 그러니까 받은 전화는요, 다시 30분부터 32분 사이인데, 요 정민이 엄마가 전화했던 시간이, 요 시간에는 데이터 사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앞에는 28분에 사용했고, 그 뒤에는 35분에 사용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정보가 주입되거나, 알람이 가거나, 백업이 되거나, 전화가 되거나, 이거는 자기가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요금을 안 내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사용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저 데이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누가 사용했다는 겁니까? 네? A가 손정민 폰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블랙아웃 됐다 했다 하는 다 깨져버리죠. 완전 거짓말이 되어버리죠. 조선일보는요, 참 역시 조선일보다 싶어요. 살인의 추억 형사가 있잖아, 그죠? 이 살인의 추억 형사를 가지고 그 형사의 말에 한층 권위를 붙여줘요. 이 조선일보도 나쁜 놈들이에요. 손정민 유언비어에 던진 경고예요. 아니, 손정민 유언비어리 아예. 가짜 뉴스가 퍼진다. 그러면서 김복준이란 그 경찰 출신 수사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기된 의혹 외에 확인도 안 된 말을 섞어서 유포하는 제3자의 행위는 잘못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죠? 언론이 지금 하는 짓이 보면요, 실사구실을 회피해요. 사실을 추적해가지고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와 있는 증거들은 수없이 많잖아. 혈흔을 추적하든지, 2시 18분 사진을 추적하든지, 데이터 사용 내역서를 추적하든지. 그걸 해야지. 그런데 실사구실을 하고 있는 유튜버, 이게 진짜 언론이죠. 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어요. 전 제도 언론이 하나같이. 이게 절망스러운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상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요, 국민청원이 43만 명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더 늘어나실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걸 비공개 처리해요. 왜 비공개 처리할까? 이게 부담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정말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비공개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요, 문재인이 숟가락 신공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촛불 집회 때도 양다리 딱 걸치고 있다가 이제 촛불이 이길 듯 하니까 바로 막 자기가 촛불에 올라타죠. 그죠? 그런 사람인데, 지독한 기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그죠?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거 버금가는 뭐예요? 2002년 월드컵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죠?
철저히 수사를 하라 해가지고 수사 결과를 만약에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지지율이요 폭등할 거예요. 김정은 만남 정도로 폭등할 거예요. 그런데도 문재인이 그죠? 계속 침묵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것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정치권도 다 침묵해. 단 한 놈도 말하는 놈이 없어요. 이렇게 거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너가 주권자의 뭘 대변하는데 정말 막 화가 나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 이거는 그죠?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제하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경찰이요, 내버려두면요, 정상적 수사 다 해요. 근데요, 네티즌들은 처음에는 A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라서 그럴 거다 하고 추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요, A 집안이 뭐 병원장 아니라 뭡니까? 총리를 했는 집안이라도 역부족이에요. 이런 경찰과 언론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역부족이에요. 택도 없어요. 한국인 무슨 사회입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사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통제는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청와대만 가능한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이런 상황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경찰 통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니면 이런 정도 말도 안 되는 통제는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수사를 못하도록 한 거죠, 지금. 그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죠? 문재인 정권이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 다음에 수사권을 거의 경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종결권을 준 진짜 이유가 여기 이런 데 있어요. 뭐냐? 경찰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심선을 하지 않는 한은 그 통제를 못 벗어납니다. 이건요, 이런 경찰과 언론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요, 우리나라 최대 재벌 총수 삼성 총수도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이재용이 보세요. 감옥 들어 앉아 있잖아. 아니, 온갖 군데서 다 이재용이 사면하라고 요구해도 꿈쩍도 안 하고 그 감옥 쳐놓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막강한 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와대입니다. 미국에서까지 사면 요구를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난 이재명이 사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가 그만큼 막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 통제도 있다고 보는 게 YTN 영어 뉴스만 나왔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권력의 냄새가 난다. 친구 A 모임, A 보호 모임이 5월 17일 날 결성됐다는 아까 얘기했죠. 거기 처음에 출범할 때 230명이 230여 명이 참여했대요. 이건 조직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A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선 한강 입수 목격자 7명 중에 2명이 그죠? 이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카카오톡 참여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손정민이가 자살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손현씨가 오히려 그 A군에 대한 가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건 누가 하는 짓도 똑같아요. 대깨문이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양태가. 자, 그렇다면 이런 청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청와대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청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하죠? 몰라요.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은 밝힐 수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